30번입니다.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사람은요, 우리가 반장 가려고 하면 공부도 잘해야 돼. 리더가 돼야 돼. 리더의 권한 역할 중 부하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하를 그냥 강압적 권한이죠, 강압적. 위임된 권한은 뭐예요? 위임된 권한이라는데 전문성의 권한은 스스로 자기가 만든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답은 강압적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30번 보면요. 30번에 강압적 권한 나와있죠. 해설에 뭐라고 되냐. 그러면 지도자들이 부여받은 권한 중에서 보상적 권한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권한으로 부하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강압적 권한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2-40쪽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7일 3월 기사로도 출제됐다. 31번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과 같이 수직이 평행인 세로의 선들이 평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착시, 정상적인 눈을 갖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걸 착시라고 그러죠. 착시에서 요런 착시를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냐 이러면 바로 이걸 가지고 젤러라고 그래요. 젤러. 젤러의 착시는 보자고 밑에 해설을 쭉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요런 걸 가지고요. 헤링의 착시 현상이고 밑에 콜로의 착시 현상인데 콜로의 착시 현상은 윤곽착오라는 걸 꼭 알아두고요. 포겐도르프는 실제 A, B가 일치되어 있는데 A, C 같이 뭐 일치돼 이런 걸 가지고 포겐도르프입니다. 32번입니다. 가업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거는 인적 자질에서 진짜 사람이 가업, 일을 시키는데 가업과 직무를 수행을 요거는 인적 자질에 의해 직무의 내용을 적용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사람의 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S그룹은 최고의 인재를 모시겠다 그러죠. 바로 그게 가지고 우리는 직무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인적 자질의 직무의 내용을 정의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귀한 거죠. 무죄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죄운동의 근본 이념은 인간 존중의 이념입니다. 33번입니다. 33번째는 동기부여의 동기. 대부분 우리 심리에서는 동기를 합니다. 심리적 원동력을 이렇게 가지고 건설안전기사 썼다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 된다 이게 있죠. 동기부여 이론 중 동기부여 요인을 중요시한 내용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간데 바로 이 보이네요. 브롬이라는 사람은요 동기 이론이 아니고 여기 있죠. 답이 기대 이론 기대예요. 그럼 답은 1번이고요. 알털파의 ERG 이론도 역시 동기 이론이에요. 메슬로의 욕구 단계 위에서 당연히 동기 이론이죠. 허치버그는 아니 동기와 뭐라 그래? 위생 이론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 브롬만은 기대 이론이 기대. 동기 이론 아니고 의사결정은 인지적 요소와 사람 의사결정을 위해 요소들을 처리해 방법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적인 힘은 바로 유인값 곱하기 기대로서 얘는 동기 이론이 아니고 브롬 무슨 이론? 기대 이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답은 1번입니다. 34번 보겠습니다. 34번요. 34번 보니까 남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판단을 포변을 하여 그것과 같거나 거의 같거나 혹은 그것에 가까운 행동을 판단을 취하는 인간관계 메커니즘 이거는 하라 그랬어. 바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까? 모방이죠. 모방. 모방은 뭐요? 이미테이션을 찾으면 돼요. 답은 바로 2번입니다. 2번. 모방이 되겠고 좀 더 하겠습니다. 프로젝션은 뭐요? 확 내 머리까지 뱃속까지 뚫고 들어갔다. 이거 프로젝션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뭐 투사라 그래서 투사. 자기소개 억압 등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으로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바로 서투른 무당이 뭔 탓한다? 장구 탓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암시는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행동을 무비판적 논리적 사실적 근거 없이 받아들여요. 절대 암시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 행동 양식 태도를 투입시켜 다른 사람 가운데 자기가 비슷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부모의 행동 중요한 인물 때문에 태도를 행동을 따라하는 거 이거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은 자기도 국회의원입니다.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지금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 벌써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대개 여성분들이 남편이 뭐 사단장이면 연대장이면 자기는 사단장이다 뭐 이런데 옛날 말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바로 동일합니다. 바로 근데 실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잘하는데 이런 거는 하여튼 뭐 그렇게 동일한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나도 대통령이 돼야 돼. 윗물이 맑아야 또 나쁜 말 하면 아랫물도 맑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35번째 보겠습니다. 집단 심리요법이 하나예요. 사람은 심리요법 하나로 자기 해방과 타인의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태도 변형이나 통찰력을 자기 이해를 목표로 개발된 교육기법에 해당. 이 뭐냐 하면 집단의 심리요법도 되고 자기 해방의 타인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 활동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이해를 목표로 개발도 지가 스스로 하는 건 뭐냐 바로 롤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롤 플레잉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롤 플레잉 다른 말로 역할 연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슈퍼의 역할 이론의 4가지 중에 하나가 역할 연기 중에 롤 플레잉이죠. 자아 탐색에도 반드시 자아 실현의 수단이고 잘 나오는 문제 이걸 가지고 체험 학습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롤 플레잉이 되겠습니다. 36번째 보겠습니다. 36번은요. 사람은 통제하는 집단 통제 행동과 비통제 행동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이 문제는 비통제 집단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비통제에 해당하는 것은요. 간섭이라든지 유행, 제도적은 당연히 뭐야? 통제적인 행동. 요거 3번만이 비통제. 이거 봐요. 모브가 뭐예요? 바로 2번인데 모브라는 것은 비통제 집단 행동 중 폭동과 같은 것을 의미하면 군중보다 합의성이 없고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우리는 감정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정말 정의로운 사회라 그러나 정의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지금은요, 제가 70년대부터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잖아요. 70년대 제가 이제 대학을 입학하니까 후반에 상당히 그때는 데모하는 것도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대학생들이 데모 같은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아무도 살기 좋은 나라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모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진짜 자기의 뜻보다는 감정과 의해서 행동하는 이게 바로 비집단 행동의 하나를 모브라고 그래요. 군중은요 역시 비통제가 이제 공통된 규범 조직성 없이 우연히 조직된 인간의 일시적 집합을 갖죠. 그걸 크라우드라고 하죠. 크라우드 이런 거 가지고 패닉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패닉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집합적인 도주 현상이. 그래서 방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패닉. 그래서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막 혼돈된다 그러는데 혼돈된 상태도 살구멍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지새끼도 구멍이 있다. 지구멍에도 뭐가 있다? 배뜰날, 해뜰날 있다. 이렇게 해야죠. 뭐 심리적 전념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비통제 행동이 되겠습니다. 37번째 보겠습니다. 37번째는요. 바로 작업지도 기법의 4단계 중 작업을 배우고 싶은 의욕을 갖도록 하는 단계를 맞는 것은 이거는 작업에 대한 기법의 4단계지만 우리는 교육의 4단계라 교육지도 기법의 4단계. 교육지도 기법의 4단계는 뭐예요? 첫째,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제시 단계. 그 다음에 뭐야? 적용 단계. 그 다음 뭐? 평가 단계죠. 평가 단계. 이거하고 똑같아. 준비할 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작업을 배우고 의욕을 시켜요. 학습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 공부 건설안전기사다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번다는 걸 해야 되고 또 제가 아까 롤 플레잉 모양으로 롤 모델이 돼줘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1번이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교시법의 4단계는 첫째 준비 단계, 이걸 가지고 도입 단계라고 그래요. 이때 동기부여하는 거죠. 바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일을 보여주는 단계를 해 보이는 단계를 실현 단계 2단계를 말하고 일을 시켜 보이는 단계, 실제 실습하는 거고요. 마지막 4단계는 확인 단계, 보습 지도의 단계인데 이건 많이 나왔어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계속 나온다. 3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8번은요. 동작 실패의 원인이 되는 조건 중 작업 강도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고가 난 거죠. 이런 실패를 원인 중 작업 강도와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애매한 거요. 작업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작업 조건이라 그러니까 알아둘 게 있습니다. 첫째, 동작 실패의 원인이 되는 작업 강도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그때 작업량이에요. 작업량에 적고 많냐에 따라 실패할 수 있고 사고 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속도는 말할 필요 없죠. 우리는 빨리빨리 때문에 사고 난다 그러죠. 그래서 독일하고 비교할 때 독일 사람도 빨리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은 천천히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은 말할 것을 요거도요 전혀 관계 안 되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에 대한 거예요. 강약에 대할 때는 작업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 강도 영향을 주는 요인데 영향이 그래도 가장 적은 게 작업 환경이에요. 여러분 에너지 소비 물론 여기 작업량도 어떨 때는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이 양이요 적고 대소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좀 애매한 문제지만 강도에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바로 뭐냐? 작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39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째 문제 보죠. 39번째 문제를 보는데
작업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틀린 것은 작업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조치로 틀리는 것입니다. 첫째, 감독자와 근로자는 특수한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태도 교육을 받아야 돼. 역시 태도 교육은 뭐요? 습관화 교육이라고 그래요. 둘째, 모든 사고는 사고 자료가 연구될 수 철저히 조사하고 자세히 어떻게 보고돼야 하는 게 맞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안전의식 고취 운동에서 포스터는 긍정적인 문구보다는 부정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건 좋다. 근데 안 돼. 사람은요, 항상 부정보다는 긍정이 우선이고, 긍정과 부정을 적절하게 해야 되죠. 완전히 부정만 해버리면 사람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안전장치는 생산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기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봐요. 안전의식 고취 운동은 포스터 문구는 긍정과 부정을 역시 세상은 조화롭게 돼. 세상도 조화롭게 돼야 돼. 우리 교재 2-81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40번입니다. 40번은 우리 이제 이 두 번째 과목의 그 마지막 문제인데요. 에빙하우스예요. 참 좋은 사람이죠. 바로 인간의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죠. 에빙하우스 연구 결과가 망각입니다. 잊어먹는 건데 망각률이 50% 초과하는데 최초의 경과 시간은 바로 1시간이 되겠죠. 1시간.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은 1시간이 지나면 얼마? 50% 이상. 48시간 70%, 31일 80% 다 이제 알 필요 없어. 그래서 1시간 경과하면 50%로 망각한다. 바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 제4회 건설안전기사지만 실제는 언제? 2020년 1월 17일 날 새로운 개정법에 맞춰 여러분 시험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강은요, 세 번째 과목으로 인간과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여러분과 저가 함께 하겠습니다.